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사라지는 것과도 같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 쌓여온 경험과 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지혜에 대해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정말 삶의 지혜가 가득 담긴 말들이라 들어보시면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과 삶의 지혜가 담긴 말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함부로 호의를 베풀지 마라. 한 번의 호의는 순간 고맙다고 느껴도 다음에 그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된다. 인색하다 소리를 듣는다. 돈을 빌려줄 땐 받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빌려주어라.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지만 정말 가까운 친구고 사정이 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 돕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이 돈은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괜찮을 정도만큼만 빌려주어라.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상대방도 그걸 자연스레 느끼게 된다. 탐복하여 더 돈을 갚으려 노력한다. 이 녀석이 돈을 언제 주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전전긍긍한 마음으로 있으면 상대방도 그걸 자연히 느끼고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된다.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에게는 받을 기대 없이 돈을 빌려줘라. 사람을 볼 땐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 말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잘할 수 있다. 말로는 천하를 제패하고 별과 달도 따다줄 수 있는 게 사람이다. 그 사람의 휘황찬란한 말과 재간에 속지 말고 오로지 정확하게 행동만 보아라. 냉정한 눈빛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라. 이때 행동과 말이 어긋남이 지나치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거둬들여라. 말이 앞서고 행동으로는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끝없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말아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고자 노력해라. 아무리 못난이라도 배울 점이 반드시 한 가지는 있다. 진정한 현명한 자는 잘난 이에게만 배우는 게 아닌 못난 이에게서도 배운다. 옛말에도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반드시 스승으로 받들 만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다. 나는 스승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친구에게도 많은 것을 배웠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많이 배웠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남이 내 것을 내주는 쾌락에 중독되면 점차 그것만을 좇게 된다. 그럼 나는 쓸모없고 빈대 같은 사람으로 점차 인식되어 아무도 나를 찾지 않게 될 것이다. 내 이득만 챙기려는 심보가 과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야 한다.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긴급할 때에는 주변 사람에게 알랑거리고 비위를 맞춰주고 잘한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평소에도 고르게 잘 해두었던 사람이다. 고마움을 표현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해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은 내 마음속까지 알아서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나도 괜히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남사스럽고 민망하기도 하여 말을 머금고 삼켰던 적도 많이 있었다. 허나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인사는 반드시 입 밖으로 내뱉어서 남들에게 들리게 할수록 이득이다. 세상 일이 과유불급이라지만 고맙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부러라도 신경 써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고맙다고 인사해라. 남을 도울 때는 화끈하고 확실하게 도와줘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흐지부지하게 하지 말고 조건을 달지 말아라.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분명 고맙다고 할 것이다. 허나 내가 까다롭게 굴었을수록 그 사람은 속으로 저 사람 참 인색하네라는 마음을 반드시 먹게 된다.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게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돕지 않을 거라면 단호하게 말하고 도울 거라면 확실하게 도와라. 그게 세상을 사는 지혜이다. 조의금은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돈봉투를 열어보는 순간은 찾아온다. 그 순간에는 그깟 몇 푼이 아니게 된다. 자그마한 차이에도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다. 자칫하면 돈 내고도 욕먹는 꼴이 된다. 순간의 처신이 내 인상을 크게 좌우한다. 기쁜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세심하게 신경 써라. 옛 친구들을 챙겨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힘쓸 수 있는 관계의 수가 정해져 있다. 새로운 관계를 열심히 만들겠다고 하여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을 소홀히 대하지 마라. 함께할 사람을 신중히 정해라.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나도 자연히 현명해지게 되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나는 기필코 해를 입게 된다. 예로부터 모든 성인들은 이를 매우 강조하였다. 좋은 환경에 있거나 좋은 벗과 사귀면 자연히 감화를 받아서 나도 덩달아 좋은 사람이 된다. 금묵자흑의 마중지봉이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구부러진 쑥도 산밭에 나면 저절로 꼿꼿하게 자라난다. 꽃을 가까이 하면 꽃향기가 배고 생선가게에 오래 있으면 비린내가 몸에 밴다. 품행이 바른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사람과 같아 오래 있으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더라도 곧 꽃향기에 동화된 것이고 품행이 바르지 못한 사람과 지내면 마치 생선가게에 들어간 사람과 같아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어 또한 비린내에 동화된 것이다. 함께 생활하는 환경과 사람은 자신의 본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가까이 둘 사람을 신중하게 결정하라. 또한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우습게 보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이더라도 100번이라도 도와주어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언제나 말을 조심하여라. 특히나 험담을 조심해라.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바로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순순히 듣고 있는 사람,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세 명을 죽이는 일이 바로 험담이다. 사람은 누구나 험담하기를 참 좋아한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도 바로 남 흉보는 이야기이다. 그걸 왜 모르겠는가? 허나 험담은 반드시 칼날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가벼운 정도의 장난식의 이야기라면 괜찮겠지만 남을 악하게 험담하고 퍼뜨리는 일은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일단은 사람을 믿어라. 신뢰가 없었으면 이 세상 어떤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 또한 늘 사람을 믿어왔고 그만큼 배신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었던 소중한 사람과 경험들을 얻었고 그 사람들과 거사를 함께 치러나갈 수 있었다. 사람을 안 믿겠다는 말은 바보 천치들이나 하는 말이다. 이불더미에 머리를 박고서 세상이 깜깜하다고 소리치는 사람과 같고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겠다는 말과 같다. 반평생을 넘게 살아오면서 느낀 진리는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많아도 결국 사람으로 인해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것이다. 사람을 믿어라. 두렵고 아프더라도 믿어라.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가지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이렇게 세 가지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증인을 세우고 선을 행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라. 성품이 나쁜 사람은 이웃 사람의 수입에 마음을 쓰면서 자기의 낭비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든 가까워지면 작아지게 된다.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 입고 입히기도 쉬운 법이다.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너무 키우지 말아라. 증오심은 마치 불타는 볏짚과 같아서 결국 내 스스로의 마음까지 모조리 활활 태워버리게 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껍질만 보지 말아라. 그 사람의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속은 실속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을 잘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껍질만 봐버릇하면 진정 내면이 빛나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지나칠 수가 있다. 이를 경계하여야 한다.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크게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게 보라. 보통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한다. 남에게 있는 흠이나 잘못은 득달같이 크게 보려고 하고 내가 범하는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보려고 한다. 남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는 내 마음을 돌아보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반성하여도 모자란 것이 내 스스로를 성찰하는 일이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삼가라. 나와의 대화를 나눠라. 주변 인간관계와 사람에 의존하는 순간 사람은 비참해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벗은 나 자신이다. 그동안 몰라줬던 나 자신에 대해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라.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이다. 익을수록 풍성해지는 곡식들과 같이 나이 들수록 멋스러움이 더해지는 소나무와 같이 지혜롭게 늙어가는 이의 노년은 황금과도 같다. 이는 과거 젊은 시절의 치기와 미숙함을 버리고 점차 현명하고 너그러워지게 되어 세상을 더욱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이 듦은 모든 이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나이 듦을 슬퍼하지 말라. 마음을 바꿔 먹어보라. 내 처지를 비관하고 슬프게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볕들 날이 없다. 내 마음의 햇살은 내가 비추는 것이다. 세상 동식물들은 햇빛이 없으면 죽어가고 햇빛에 좌우되지만 인간의 마음속은 내가 스스로 햇빛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내 마음에 볕을 들게 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다. 웃어라. 죽상으로 있으면 세상 모든 일도 내게 불행하고 슬픈 일이 되어 들이닥친다. 힘들더라도 내가 웃고 있으면 세상이 곧 양지 바른 곳으로 내게 빛을 내려주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나쁜 일에 나쁜 일이 겹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며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한다. 나쁜 일이 발생한 것은 나의 탓이 아니나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꼬이게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의 역할도 있다. 상황을 비관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이러한 진리를 평생을 살고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있으니 힘든 일이 들이닥쳤을 때 문득 이 말을 기억하여 한번 되새겨보라. 그때는 마치 부적과도 같이 너를 지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